영준이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땅치 않은 모양인데요. 아우, 우리 영준이는 누구 닮아 이렇게 이뻐? 엄마 닮아 이쁘지? 어머니, 저 마실 거 좀 가지고 올게요. 애 생일이 뭐라고? 무슨 유난인지 원. 에휴. 어머니, 그만하세요. 막말로 얘가 니들 친자식이라도 되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머니, 영준이 듣는 데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영준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말귀 다 알아들어요. 좀 들으면 어때? 사실 영준이는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양을 추진한 건 아내였는데요. 2년 전 병으로 친아들을 잃은 아내는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를 했고 영준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여기는 아빠. 어? 여보, 당신이 좀 안아봐요. 알았어. 그렇게 부부는 첫 아이를 잃고 2년 만에 두 번째 아이를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영준이가 유난스레 버채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달래도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는데요. 영준아, 왜 그래? 어디 보자. 응가했어? 왜 자꾸 울어? 몰라. 오늘 특별하게 먹인 것도 없는데 자꾸 설사를 하네. 여보, 나랑 같이 병원에 좀 가요. 애들이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집에 약 없어? 병원 가자니까. 친아들을 병으로 잃은 충격 때문일까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내. 작은 질병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빨리. 그 길로 다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선생님, 영준이 좀 봐주세요. 하루 종일 설사를 하고 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걸까? 아이한테 뭐 잘못 먹인 거 있어요? 아니요, 별다른 거 먹인 거 없어요. 우리 영준이 괜찮은 거죠? 탈수 증세가 있어요. 일단 입원해서 검사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어떡해, 영준아. 결국 영준이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후 기저귀를 갈던 아내는 기겁을 하고 마는데요. 아이가 혈변을 본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잠깐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영준이가 혈변을 봤어요. 이상하네요. 다시 검사해보겠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민준이도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친아들 민준이도 영준이와 같은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일까? 입양한 영준이도 같은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또다시 병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영준 아빠, 벌써 열흘째 집에 못 들어갔죠? 영준 아빠랑 교대 좀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애가 아픈데 어떻게 자리를 비워요. 괜찮아요. 그 옷 빨 거죠? 빨아야죠. 저 주세요. 영준이 거 빨면서 같이 빨게요. 아유, 밤새 잠도 못 자고 애 병간호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요. 겸사겸사 하는 건데요, 뭐. 벌써 병동에 소문이 자자해요. 정말 대단한 엄마라고. 별 말씀을. 그럼 부탁 좀 할게요. 고마워요. 영준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다른 엄마들의 일손을 돕기까지 아내는 대단한 엄마로 불렸습니다. 한 달 후 북새통을 이룬 병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영준이가 입양하였대요. 그런 애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방송국에서 나왔다는데요. 근데 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 거죠? 영준이 입양했던 시설 원장님이세요. 영준 엄마는 정말 장한 엄마예요. 처음에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와서 파양을 하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영준이를 계속 키우려고 하시는 거죠? 한 번도 영준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준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준이의 안타까운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날 밤 영준이의 병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내 발걸음을 옮겨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데 발길이 멈춘 곳은 영준이가 잠들어 있는 침대 맡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유병을 다른 것으로 바꿔 놓는데요. 그 정체는 누구일까요? 다음날 새벽 병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준이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킨 겁니다. 손 써볼 새도 없이 숨을 읽어둔 아이. 결국 부부는 두 번째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말았습니다. 충격 때문일까? 아내는 죽은 아이의 유골함을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대하듯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또 다른 아이를 안고 오는 부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세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랑 이제 잘해보자. 부부는 세 번째 아이를 입양한 건데요. 아이를 그리워하는 아내를 보다 못한 남편이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부부의 집 앞으로 도착한 구급차 한 대. 다급히 아이를 안고 뛰어나온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어떡해. 빨리요. 빨리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입양한 세준이도 어딘가 아픈 모양인데 어떡해요, 선생님. 선생님, 세준이 괜찮은 거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세준이도 민준이, 영준이와 같은 장출혈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놀랍게도 세준이 역시 두 아이와 같은 병을 앓게 된 겁니다. 설사로 시작한 장염은 곧 장출혈로 이어졌고 불시에 호흡곤란과 격렬을 일으키기까지 했는데요. 친형제도 아닌 세 아이가 모두 같은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어떡해, 아파. 쌓여가는 병원비도 부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안 돼? 당신 정말 세준이 안 보고 갈 거야? 그럴 시간 없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약값이라도 될 거 아니야. 세준이가 어제도 아빠 찾았단 말이야. 난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다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이지.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양 같은 거 하지 말랬잖아. 이제라도 다시 고아원에 보내자. 아니, 난 못해. 세준이 내가 돌볼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고. 여보! 아내는 끝까지 세준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날 밤
한 여자가 복도를 지나다 뭔가를 목격하곤 깜짝 놀라는데요. 누군가 수돗물을 이용해 분유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은 행동. 누가 대체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그때 병실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세준이가 숨을 안 쉬어요. 아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세 아이 모두 약속이라는 듯이 비슷한 나이대에 결국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사망의 원인은 호흡 곤란으로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한 목격자가 등장함으로써 세 아이의 호흡 곤란의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연락을 받고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고영경 씨, 경찰입니다. 아드님을 죽이려 한 게 사실입니까? 형사님, 전 억울해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모함이에요. 잠깐만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세준이를 죽인 사람은 바로 그 아이는 저 여자가 죽였어요. 아이의 엄마란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유를 탄 것도 아이의 엄마였던 건데요. 그 이후 아이의 엄마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다는 여자. 하지만 그녀는 대단하리만치 아이의 병수발의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자는 또다시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이에게 극진했던 아내는 왜 아이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여보! 여보. 당신들 뭐야? 아드님 일은 유감이지만 아내분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 없잖아요. 여보, 당신이 왜 그런 일을? 아니야, 여보. 아니야, 여보. 이 아이의 엄마는 실제로 아이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그때 받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이나 칭찬 등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간호해서 결국은 방송국에서까지 이렇게 그 취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의 엄마는 윈하우젠 증후군이 범죄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로 신체적인 징후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신과적 질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어린 시절에 관심을 잘 받지 못하거나 어떤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에 결국 발생하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아내는 친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이어지자 비정상적인 만족감을 얻게 됐습니다. 민준 엄마 정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지아 엄마가 더 대단하죠. 눈 좀 붙여요. 큰일 나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더 편해요. 우리 형법 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심신장애에 있다면 형벌이 굉장히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엄마가 어떠한 정신 상태에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지키게 되는 법입니다. 아내도 그 깨우침을 알았다면 이런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